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취업 이민 첫 단계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취업 이민 신청 처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14%로 가장 많았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 스폰서 업체 감사 케이스는 2%였습니다. 지난 2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북한이 탑승 예정이었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구금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된 미국인은 한국계 미 시민권자인 토니 김으로 평양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9대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5구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특히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외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갖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소지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 뉴저지의 한인타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펠팍의 전체 범죄 건수는 156건에서 183건으로 포트리도 346건에서 4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강간 범죄의 경우 전년 대비 66%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강도 범죄도 40%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폭행 범죄와 차량 절도, 가택 침입 범죄도 전년과 대비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OPT 프로그램 기간이 3년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스템 전공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퀸즈빌리지 208가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길은 곧 이웃집으로 번지며 3급 화재로 커졌고 주택을 전소시킨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만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오는 2021년에는 시 전체 학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은 공립 프리-K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저지주 재산세 문제가 올해 주지사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재산세는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재산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킴 과다노 후보는 최대 $3,000의 재산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필 머피 후보는 타운별 교육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